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품 설계의 마지막 시간으로 스토리보드를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 스토리보드는 우리가 제품을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문서예요. 이 스토리보드로 다양한 협업 부서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역할도 하고요. 개발자들과 디자이너들은 이 보드를 보고 디자인 작업을 하거나 개발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사실 이 스토리보드는 서비스 기획을 위해서 우리가 앞서 작성했던 모든 문서들의 최종 산출물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스토리보드를 일반적으로 기획서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 기획서 안에 서비스 기획을 위한 모든 문서가 포함되기 때문이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스토리보드라고 부르지 않고 상세기획서, 화면 설계서 등의 용어로 불려지는 경우도 있고요. 이 스토리보드가 두 개로 나눠서 상위기획서, 상세기획서라고 나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화면 설계서의 의미를 조금 더 짚고 가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작성해 놓은 와이어 프레임에 기능적인 설명을 추가한 문서를 화면 설계서라고 부릅니다. 사실 스토리보드와는 명확하게 다른 내용이에요. 우린 이렇게 작성된 하나의 문서를 함께 만드는 디자인팀, 개발팀에게 공유하게 되는 거고요. 이 스토리보드에 어떤 내용들이 담게 되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토리보드는 서비스 개요, 서비스 구성, 상세 기획 등 크게 저는 세 가지 파트로 나눠봤어요. 사실 모든 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함께 일하는 분들이 우리 제품 서비스를 이해하기 쉽도록 그리고 우리 제품 서비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서비스 개요와 서비스 구성 부분은 우리가 이미 많이 검토했고 작성했던 PRD 문서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요 서비스 프로세스는 IA를 바탕으로 고객이 이동하는 동선, 플로우 차트 형태로 서비스 프로세스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세 기획 부분은 우리가 제품, 서비스의 주요 동선의 화면들을 추가해보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작성한 와이어 프레임에 상세한 설명을 덧붙이는 거예요.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설명이 굉장히 어렵죠? 화면으로 보면서 조금 더 보완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이용했던 기획서의 일부를 가져와 봤어요. 사실 스토리보드를 작성할 때는 표지가 있어야겠죠? 표지를 작성하실 때는 지금 작성하는 버전과 최종 작성일도 함께 기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파일로 기획서를 작성한다면 어떤 파일이 최신본인지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꼭 저는 버전과 작성일을 기입해 두는 편이에요. 그리고 PRD에서 작성해 본 목표나 주요 기능들을 이렇게 서비스 개요 부분에서 옮겨 담을 수 있습니다. 물론 프로젝트의 규모가 크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변경 이력이나 목차 페이지도 함께 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목차 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처음 말씀드린 스토리보드의 구성 요소와는 조금 다르게 보일 수 있는데요. 이 문서를 작성하는 목적을 잊지 마시고 프로젝트 규모에 따라서 생략이 가능한 부분은 생략하시고 작성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서비스 구성 파트를 작성하실 때는 서비스의 정책도 기입해 줍니다. 회원 가입 정책이라던가 결제, 주문 정책 등이 될 수 있겠죠. 혹은 회원을 관리하는 정책도 담길 수 있겠네요. 프로세스를 작성할 때 저는 전체 프로세스가 눈에 보이도록 한 장에 그리는 편이에요. 그리고 기능 단위의 프로세스를 추가해 줍니다. 정보가 복잡하게 흐르고 있다면 프로세스, 플로우에 따른 정보 흐름도도 그려주면 유관 부서에서 이해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이제 상세의 기획 단계인데요. 저는 스토리보드를 작성할 때 기능별로 쪼개서 상세 기획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예시대로 와이어 프레임을 기반으로 해서 화면의 이동을 볼 수 있도록 화면 시나리오를 작성할 수 있어요. 화면에 보이는 예시는 크게 두 가지 케이스를 시나리오 안에서 구분을 했고요. 이 두 가지 시나리오에서 어떻게 화면이 이동되는지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시나리오에서 나왔던 화면을 하나하나 가지고 와서 상세하게 기술하는 것이
이 상세 기획의 본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능 설명이 추가된 와이어 프레임은 이렇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버튼은 어떤 버튼이고 어떤 값들이 노출될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셀렉트 박스가 있다면 디폴트로 어떤 값을 설정해야 되는지, 혹은 이 영역을 누르면 어떻게 화면이 동작해야 되는지 등 말이죠. 와이어 프레임 화면 자체는 정적인 부분이라서 변화되는 모든 것들을 담을 수 없어요. 그 변화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정의하는 것이 이 기획서에 디스크립션, 상세 설명을 추가한다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덧붙여서 고객이 만나는 동선에서 별도의 예외사항이 있거나 우리 서비스에서 예상되는 오류 케이스가 미리 파악된다면 오류 케이스 등도 이 상세 기획서 화면에 추가해주면 훨씬 더 원활하게 협업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스토리보드를 구성하는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조금 더 빨리 기획 문서를 작성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다양한 앱 서비스들, 웹 서비스들을 바탕으로 역기획해보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듣는 것보다 보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능력, 노하우를 빠르게 형성할 수 있는 길인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강의를 들으시다가 궁금증이 생기거나 서비스 기획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메일로 연락 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